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기획 세션 세 번째 시간 미래독자의 눈 콘텐츠 공모전 PT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PT를 진행해 주실 사회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는 김순재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기획 섹션 3 미래 독자에 눈 공모전 PT의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김순재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기획 세션 3은 미래 독자에 눈 공모전 PT로 이번 공모전은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우리 지역 현안 관련 뉴스 콘텐츠 제작과 지역신문 미래 독자 제안 사항을 주제로 하여 영상 또는 카드 뉴스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총 4팀을 본선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대학 언론인 네트워크, 쇼다닥, 장나엘, 정상 총 4팀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앉아서 있는 공금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김대환 충청투데이 편집국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신문웅 대한신문 편집국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수고 좀 해주십시오. 발표 순서는 조금 전에 제비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제일 먼저 부산 대학 언론인 네트워크가 제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장나엘, 세 번째는 정상, 네 번째는 쇼다닥 팀입니다. 각 팀이 발표할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리고 15분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심사위원님의 질의가 있고요. 그 질의에 따라서 발표하신 분들이 대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부산대학 언론인 네트워크의 지역신문 미래를 위해 대학 언론과 손잡아야. 자, 발표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여한 부산대학 언론인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안드릴 내용은 지역신문과 대학 언론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 타파 방안입니다. 제안에 앞서 부산대학 언론인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 언론인 네트워크는 인력난, 낮은 처우, 편집권 침해 등의 위기를 느낀 부산 소재 대학 언론인들이 연대해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입니다. 올해 6월 기준 부산 15개의 대학 언론사의 48명 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넷은 지난해부터 포럼, 사업수주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운영한 공동취재단은 시사인 대학기자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부산 지역신문인 국제신문과 대통령 선거에 대한 MZ세대의 시선을 협동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선을 위해 지역신문과 협동 취재를 하며 저희는 대학 언론과 지역신문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신문은 대선에 대한 젊은 시선을 담고 싶었으나 취재원 확보 등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하셨고 대학 언론은 대선이라는 큰 주제를 취재하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새로운 시각과 전문적인 취재라는 장점을 교환했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신문과 대학 언론의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이 2030 독자 수 감소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젊은 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큰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인재풀이 협소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자협회의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지역신문 기자 수는 전국 종합일간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신문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수도 감소하는 중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경남 지역 일간지 D기자는 공채를 진행해도 경쟁률이 높지 않다며 지역신문사는 방송사에 비해 더 심한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2030인 신입 기자가 적으면 당연히 MZ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에 비해 중앙지에서는 MZ 세대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콘텐츠로 승부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 자발한 뉴스레터에서는 서포터즈를 통해 중앙일보와 JTBC는 2030 기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 언론 역시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활동비를 받으며 학업과 취재를 병행하다 보니 기자들이 대학 언론을 포기하고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기자들의 업무 비중이 높아지며 기사의 질이 하락하고 이는 독자 감소의 악순환을 낳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언론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 언론에 입사하지만 악순환 속에서 직업 훈련이 제대로 이뤄질 리는 없습니다. 더불어 현직 기자와의 만남의 기회도 적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모두 작년 편집국장을 역임했었고 3년 동안 대학 언론인으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저희는 항상 지역신문과 대학 언론이 이러한 점들이 안타까웠고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신문과의 협업을 계기로 두 단체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역신문과 대학 언론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지역신문은 기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은 기자, 지역신문을 애독해주는 구독자, 시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언론은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MZ세대 기자들, 당사자로서 타겟층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아이디어, 힙하게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는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협력한다면 지역에 새로운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제안은 바로 대학 언론사 기자 인턴 채용제입니다. 지역신문이 실무 경험 있는 지역 대학 언론 기자를 대상으로 인턴 채용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원 내 선발하며 많은 대학 언론 기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인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지정합니다. 지역신문은 인턴 기간 내 인사평가를 시행해 우수한 대학 언론 기자를 채용합니다. 인턴 채용을 위한 재원은 지역신문 발전 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지역신문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인턴 임금의 일부를 보조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부산은 지난 3월 부산광역시 대학 및 인재 육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 언론을 위한 사업을 펼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신문사가 협력해 공동 인턴제를 진행한다면 인턴 임금을 분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은 지역 A 신문사에서 나머지 3개월은 지역 B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는 지역신문 기업의 지역 PR 및 학문적 기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턴 채용제를 운영해서 지역 청년들을 고용하고 채용까지 이어지는 제도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최근 기업 마케팅 전략으로 ESG 경영, 지역 PR이 큰 이슈인데 인턴 제도를 통해 지역신문은 이를 꾀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 언론과의 협력을 위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는 지역신문이 지역 언론 연구를 위한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 언론의 위기가 제시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마찬가지인데 지산학 협력을 통해 한국 지역 언론 연구의 표본이 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학 언론사 기자 인턴 채용제에 대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언론 차원에서는 기자가 인턴직 종료 후에 대학 언론에 복귀할 시 전문성을 체득함에 따라 대학 언론에 진일 보완 기사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학 언론의 질적 향상을 기대케 합니다. 또한 대학 언론의 직무 연관성을 높임으로써 인력난에 시달리는 대학 언론이 인력 확충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대학 언론의 처우 개선과도 연관될 것입니다. 지역신문 차원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인력을 확충할 방안이 됩니다. 대학 언론 기자는 대체로 완벽하진 않지만 실무 경험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교육 비용 역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재 선별의 기능이 있어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울러 20대 대학생 당사자가 기자로 활동함으로써 지역신문의 20대 대상 콘텐츠 강화도 가능해집니다. 예,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과 대학 언론 이렇게 함께해서 저널리즘 캠프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제안입니다. 대학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지역신문 기자에게 교육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지역기자협회 또는 지역기자 노조가
연합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글쓰기 교육부터 기획안 작성 방법, 취재 방법, 실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참가비가 존재하는 것이 지역 대학 언론이 기자 입장에서도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사 섭외 비용 부담 역시 절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앞서 언급한 인턴제와 동시에 진행한다면 교육 대상자만 인턴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 수도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대학 언론에서는 현직 지역 신문 기자에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언론 자체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는 쏟는 역량이 많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온전히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기회로 타 대학 언론과 친밀함을 쌓을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지역 대학 언론 기자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어서 지역 인재 확대 방안도 생기기 따름입니다. 교육을 통해 지역 신문이 지역 내에 공헌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효과도 존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앞서 국제신문과 협업을 했던 사례가 있듯이 대학 언론인과 함께 지역 신문이 콘텐츠 제작을 협업하는 것입니다. 20대 관련 콘텐츠를 기획할 때 대학 언론 기자와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인데요. 국제신문은 부산 대학 언론 네트워크와 2022년 대통령 선거 지역 대학생 인식 조사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되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도 그렇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신문이 대학 언론의 취재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기획 취재를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 기자가 시니어 역할을 하면서 대학 언론 기자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면서 대학 언론 기자는 기획 취재물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완성된 기획 취재물은 지역 신문에 발행됩니다. 더불어서 상금을 걸고 탐사보도 공모전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 대학 언론에선 지역 신문 기자와 협업한다는 점에서 직무 효능감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 대학 언론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자층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와 협업 과정에서 쌓이는 친밀성으로 하여금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선배가 생길 수 있는 점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20대 당사자와 협업하는 것으로 20대 어젠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취재할 수 있습니다. 역시 구독층이 고령화되는 지역 신문이 낮은 연령층에도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언론 기자와 친밀성이 생김으로써 추후 20대 취재하는 데 있어서 취재원 확보와 같은 그런 난이도 역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역 신문이 대학 언론 콘텐츠를 동시에 발행하는 방안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신문 지면 및 온라인에 동시 보도를 함으로써 20대 대상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역 신문은 콘텐츠를 구매하는 셈입니다. 그럼으로써 대학 언론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콘텐츠에서 부족한 점, 취재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역 신문 기자를 매칭해 해당 대학 언론 기자에게 조언하는 형식으로 보완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는 대학 언론에선 지역 신문에서도 자신들의 콘텐츠가 보도되는 만큼 대학 언론 인지도 및 영향력 확대를 기대케 하고요. 이는 독자층 확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만큼 대학 언론의 자체적인 질적 향상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고료 또한 지급되는 만큼 대학 언론의 열정 폐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직 지역 신문 기자에게 기사에 대한 조언을 받는 방식은 대학 언론 기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신문에서 부족한 20대 대상 콘텐츠를 보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대 당사자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20대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층이 고령화되는 지역 신문이 낮은 연령층에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신문 대학 언론 협력 체계 구축은 지역을 위해하는 그리고 지역 신문과 대학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발제를 해주신 부산대학 언론인 네트워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심사위원회 질의 및 발제자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신문 기자로서 우리 기성 언론의 인력난까지 걱정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학보사 기자로 3년간 생활을 하고 졸업하고 학보사 조교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좀 현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1학년 때 그 계단 강의실을 하나를 빌려서 시험을 봐서 선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지원자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지적했듯이 지금 지역 신문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인력을 뽑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한 내용 중에 뭐 이제 그 인턴 채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대부분 저희가 다 이미 시도를 해본 것들입니다. 그리고 시도를 했는데도 이게 왜 잘 안 됐느냐는 뭐 그 학교 쪽의 문제도 있지만 기성 언론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게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그 획기적인 좀 방법을 제안해 주셨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깊이가 조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신문과 대학 언론이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뭐 이렇게 동시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학 언론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지역 언론이 이걸 이제 구매하는 방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학 언론의 콘텐츠들이 제가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성 지역 언론들이 돈을 주고 구매할 만큼의 뉴스 밸류가 있느냐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사인 대학 기자상 대상을 받기도 했지만은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상을 수상하게 만큼 역량을 끌어들인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됐냐면 부산 대학 언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부산 민원연에서 청년 저널리즘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때 만났던 편집국장들이 모여서 만들게 된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대학 언론 현실에 대해서 깨부실 수 있을까? 어떻게 콘텐츠의 그런 질적 측면에서 향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무수한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양질의 콘텐츠가 나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제신문에서도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할 만큼 저희가 양질의 그런 콘텐츠 능력을 끌어올렸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신문이 대학 언론 대상으로 저널리즘 캠프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좌 같은 거를 한다면은 일단 대학 언론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지역 신문 기자한테 그런 강의를 받음으로써 역량도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텝을 밟아가면서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동체 의식이 마련이 되고 지역 신문과 이렇게 협업을 하고 조언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지금 이제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상 이제 저들 옛날 생각하면 우리 뭐 김 국장님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 학부사 출신인데 그 전국에 조직했던 전국 대학생 기자연합회 그 축소판 그러니까 부경
부경기련 형식의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지역에 예. 있는 기자들끼리 예, 지금 민원연 통해서 구성이 됐지만 예, 맞습니다. 일단은 공동의 연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기자들 구하기 위해서 뭐 충청도에 있는 우리 하여튼 뭐 가까운 데 있는 대학들의 꼭 기자들을 이제 신문 관련 뭐 신방과든 이런 젊은 관련과 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사실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다 수도권으로 갈 생각만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얼마나 안착시키고 이걸 통해서 저는 궁금한 것들이 이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인턴을 거치고 이 협업을 통해서 과연 얼마의 많은 친구들이 많은 이익을 거쳐간 분들이 현장에 지역 기자로 남아 있는지 한번 그런 게 한번 좀 뭐 지켜된 게 있나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지역의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지역에서도 수도권 언론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지역 신문에서 그러한 업무 역량을 키우고 그런 경험을 쌓게 된다면은 현장감이 늘게 되고 그리고 지역에 안착하게 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 인재들이 떠나갈까봐 교육이나 뭐 지역 신문에서 그런 것들을 못 한다는 거는 구더기 때문에 장을 못 담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인재들을 키워야지 그런 인재 풀이 마련되고 지역 신문사에서도 인재 수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네트워크하고 국제신문하고 대선을 앞두고 했던 컨텐츠가 국제신문이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에서 뭐 부산일보, 국제신문 뭐 여러 신문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국제신문이 얻었던 아니면 우리 네트워크가 실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국제신문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좀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컨텐츠에 대해서 앞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지역 언론사에서는 그리고 수도권 대학생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지역에서 지역 대학생들은 대선 후보들을 향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아무런 언론 지역 신문에서도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협업을 제안이 들어왔을 때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진짜 지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대선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과 없이 드러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민원연에서도 좋은 보도라고 채택이 될 만큼 그렇게 지역에서도 파장이 컸었고요. 그리고 좀 지역에서도 이런 지표들이 저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8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의 인식을 들어봤습니다. 주관식과 객관식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인터뷰이도 주관식을 답변해 준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뷰이도 컨택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기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시도가 지역의 목소리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도 국제신문 내부에서도 많은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국제신문과 협업을 해봤다라는 그러한 뿌듯한 경험이 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그러니까 대학생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지역 신문에서도 이렇게 낼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성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협업과 연대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대학 언론에 계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15개 부산 지역, 경남 지역 언론에 있는 우리 좋은 후배들이 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길도 모색해보고 또 그 속에서 단련이 돼서 지역에 안착하면 더더욱 좋고요. 또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언론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저희 기국장님이나 저나 현업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종신문 기자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갖고 더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진지한 질문과 진지한 답
이거 오늘 뭐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듯합니다. 이제 우리 이 정도로 저- 하시고요. 부위원장님 어.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네. 자, 신선한 의로로 기성 언론인들을 만난 거 아니에요?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만나고 나서 또 우리 학생들끼리 기성 언론인에 대해서 그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뒷담화. 기자들 이거는 영어 아니다. 요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짧게. 저희들이 저희 공동체 그러니까 부산 대학 언론 네트워크에서 모인 구성원들이 언론에 대한 언론관이 뚜렷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속되게 말해서 우라카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기사 베껴 쓰기나 아니면은 그냥 데스크에만 앉아서 취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발로 뛰는 취재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의 선배로서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여튼 전문 용어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은 자 이제 내려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장나엘 소생과 소멸 경기 지역 화폐 앞에 놓인 갈림길. 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 미래 독자의 눈 콘텐츠 공모전 행사에서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본선에 진출하게 된 발표자 장나엘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전을 통해 본선에 진출하며 더불어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지역신문 컨퍼런스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에 영광스러운 마음가짐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발표 진행을 위해 발표의 도입을 목차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저의 소개와 더불어 참여 계기 그리고 작품 기획 의도와 내용 설명을 진행하고 다섯 번째로는 활용 방안 후에는 카드 뉴스를 만들고 나서의 제작 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대학생이며 이번 미래 독자의 눈 컨퍼런스 컨텐츠 공모전에 홀로 참여하게 되어 1인으로 진출하게 된 발표자 장나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궁극적인 계기에 대해 거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짐에 따라 사회 구성원 모임이 자제되고 이로 인해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며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통에 대한 난항을 겪으며 고립되어 가는 듯한 기분을 체감하고 있을 무렵 우연찮게 대외활동 사이트에서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홍보하는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역신문 컨퍼런스라는 명분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부 소식의 활성화와 동시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좋은 취지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익한 취지와 생산적인 기회를 통해 저는 해당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고 그런 다짐과 더불어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에 대한 현안에 대해 지역신문을 카드 뉴스로 제작할 여지를 담은 포부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컨퍼런스를 통해 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통의 이해의 격차를 줄여줄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보다 활발하고 원활한 소통을 목표로 추진될 개선의 가능성이 역부였기 때문에 참여할 것을 보다 확실히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드 뉴스를 제작할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 결정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고뇌하던 중 저는 현재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경기 지역 화폐의 사용자였던지라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었기에 경기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제 선정을 고려하던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경기 지역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해 무지했던 터라 경기 지역 화폐를 사용하기 전 직접 인터넷을 찾아보며 탐색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해 경기 지역 화폐의 정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지역 화폐란 경기도의 주관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하 31개 각 시와 군별로 발행되어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대안화폐이자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경기지역 화폐의 정의와 더불어 저는 경기지역 화폐의 일반 발행 현황이 올해 전체 149.8%를 달성했다는 그래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화폐의 높은 발행률은 즉 경기 거주자들의 지역 화폐의 사용 빈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치에 더불어 데이터로 입증된 경기 지역의 신드롬이 일어났고 연간 목표보다 1.5배인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지역 화폐 카드의 선두 지역이 경기도임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경기 지역 화폐의 승승장구와도 같은 부흥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는 현재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국가는 내년에도 시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기사 제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내년 지역 화폐의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자체 자구책 마련이 분주한 것이 지역 화폐 앞에 놓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첫째, 지역 화폐는 지자체 고유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둘째, 지역 화폐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와 같이 각자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지역 화폐는 코로나 당시에만 유효한 한시적인 정책이기에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시점에서는 유지될 필요가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신다면 지역 화폐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지원에 대해 더욱 빠른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1년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최고점을 찍었지만 2022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예산이 줄었고 앞으로 당장 있을 2023년은 지역 화폐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영원으로 예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이 영원에 달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지금으로서 아직도 경기도민 77%는 경기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여전히 지역 화폐에 대해 국가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지역 화폐는 경기 지역을 활성화시켰으며 경기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킨 바 있기에 경기 지역 화폐의 소멸은 예상컨대 상당히 다수의 경기도민 생활의 불안정과 경제적 난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액 삭감은 곧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경기 지역 화폐의 경기 지역 경제 부흥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역 화폐는 머지않아 할인 혜택과 발행 규모, 관련 예산을 자체적으로 감소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에 대해 지역 화폐가 각 지역의 민생을 소생시킨 반면 정부는 그러한 소생에 대한 경각심도 없앤 채 지역 화폐의 존재를 소멸시키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고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할 것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지역 화폐로 인한 소생과 정부의 지역 화폐 소멸에 대한 양극화 현상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카드 뉴스를 기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카드 뉴스 기획 의도를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한 카드 뉴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제작한 카드 뉴스는 총 10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발표에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며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카드 뉴스 표지를 장식한 일면입니다. 이는 곧 제가 제작한 카드 뉴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일면 표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 로고는 경기 지역 화폐의 공식 로고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아래 문구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머니, 그러나 앞으로는 이라는 것을 통해 경기 지역 화폐의 전망에 대해 암시하는 듯한 문구로 보는 이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효과를 자아내 보았습니다. 궁극적인 시사점을 소개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카드 뉴스의 특성상 적은 이미지로 최대 효율을 내야 하기에 표지를 통해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해 시사하고자 하는 바의 호기심을 유발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 뉴스 이면에서는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한 소개를 담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화폐를 사용해 보지 않았다면 잘 모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에
앞서 발표 초반에도 언급했듯이 경기 지역 화폐를 짧게 소개한 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경기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가 바로 경기 지역 화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면에서는 지역 화폐의 사용을 통한 혜택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곧 앞의 이미지에서도 보이시다시피 화폐의 주 거래자인 소비자 관점과 가맹 상점의 관점으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소비자 측면의 혜택에서는 최대 6에서 10%의 할인과 더불어 카드 소득 공제 30%, 우대 가맹점의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 상점의 혜택으로는 홍보의 효과와 매출 증대 효과, 그리고 카드 수수료 절감의 효과까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소비자 상점이 누리는 각각의 혜택을 통해 지역 화폐의 긍정적 혜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증을 가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던 기억이 있기에 지역 화폐의 사용 가능처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용 가능처와 불가능처를 분류하여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골목시장, 편의점, 주유소, 학원, 병원, 동물병원, 헬스클럽, 수영장, 필라테스, 미용실, 안경점 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용 불가능한 곳은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국세, 노래방, 단란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카지노, 다단계 판매 등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의 사용 가능처를 알아봄으로써 지역 화폐는 주로 소상공인과 같은 자영업자들을 타겟층으로 삼아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지역 화폐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모바일형과 지류형, 카드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지류와 카드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바일도 덩달아 사용하기에 스마트폰이 필수 불가결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더욱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경기 지역 화폐의 발행 규모 증가에 대해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 화폐가 올해 총 4조 9,992억 원을 도달하였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아직까지도 경기 지역 화폐가 활발히 유통되며 경기도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에서는 경기 지역 화폐의 긍정적인 영향인데요. 보시다시피 경기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의 원동력, 복지 수당의 보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력에도 여덟 번째 면에서는 앞으로의 경기 지역 화폐의 위기와 그러한 위기로 인해 파생될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역 화폐 예산안에 대해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예고한 정부의 주장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의 어려움이 파생될 것으로 역시 확정된 바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파생된다는 것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궁극적으로 의문을 가지며 카드 뉴스를 제작했다고 함의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정부로 인해 지역 화폐의 할인 혜택이 축소되며 발행 규모가 축소될 것이고 더불어 관련 예산이 자체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같이 예기치 못한 전망이 파생될 가운데 경기적 화폐의 전망 속 절망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전망과 절망 모두 한 끗 차이이지만 그로 인한 파생되는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었기에 지역 화폐의 존폐 기로 속의 상황과 걸맞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뉴스 속 유종의 미를 장식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이기에 보는 이들에게 여운과 동시에 내리에 각인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지역 화폐의 선순환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역을 생각하는 소비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바지 않을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지역 화폐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존재함에 따라 지역 화폐는 결단코 이렇게 쉽게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저의 주관 역시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한 카드뉴스의 활용 방안으로는 저의 카드뉴스가 보는 이들에게 사소하고 소소한 파급력일지라도 다양한 매체로 전파되길 희망합니다. SNS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전파되었을 때 저의 카드뉴스로 하여금
지역 화폐가 소멸되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파생되는 역량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됨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목적으로 하여금 경기 지역 화폐의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되어 지역 화폐의 존속에 티끌만치의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제가 느낀 후기는 앞으로의 지역 화폐의 영향력에 대해 스스로 더 의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유동성 증대, 그리고 지역 관계망 확장과 지역 발전 이바지, 그리고 상권 균형 유지를 위한 발판과 같은 지역 화폐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저 역시 많은 이점과 경제적 생활의 도움을 받고 있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움 속에서 갑작스러운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은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였기에 더욱이 지역 화폐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역 경제의 새바람인 지역 화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의 완고한 태도의 지역 화폐가 소멸의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많은 이들의 사용으로 인한 화폐의 부흥이 있다면 소멸에서 소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렸기에 앞으로도 그러한 혜택 속에서 지역 화폐의 존재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화폐의 효과는 해당 정책의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민생 안정의 행보를 보여준 훌륭한 정책이라고 칭한 바 있기에 저와 같은 소비자의 입장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같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도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에서 지역 화폐의 존재 이유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정책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 당시 많은 이들에게 지역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에 도움을 준 지역 화폐에 대해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생각해 볼 여지를 제공하며 그 여지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의 사고로 이끌 수 있었던 발표가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를 카드 뉴스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네, 심사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먼저 단답형 혹시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경기도 화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네. 아까 경기도가 네. 이제 어쨌든 뭐 카드 뉴스는 깔끔하게 정리하셨는데 기자의 눈은 긍정적인 면도 봐야 되고 부정적인 면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only 긍정적인 면만 보였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거의 5조 가까이를 썼거든요. 지역 화폐에. 그러니까 10%는 경기도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5천억 정도를 경기도가 세비를 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어요? 지역 화폐에 할인된 10%는 저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것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 10% 중 정부가 3에서 8% 그리고 지자체가 2에서 7% 정도를 부담하는 방식인데요. 국회를 통과한 2022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6,053억 원 정도 됩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통한 발행 가능 금액이 15조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매칭 예산을 감안하면 3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네, 통계로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일단 거기까지요. 그러면은 그 정부로선 경기도는 5천억 썼고 그중에 이제 정부는 30조를 썼는데 그 30조가 어느 주머니로 갔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있으실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장나일 학생이 이제 이 지역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초기에 이걸 카드 뉴스로 만들어야겠다는 인식이나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구두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정작 이거를 카드 뉴스 10페이지로 구성을 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기승전결이 있고 임팩트가 있어서 뭐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그걸 쓰고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이제 혜택을 축소하려고 해서 존폐 귤에 놓였는데 앞으로 이게 잘 다시 존속이 돼서 지역 경제 선순환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성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임팩트 있게 딱 달락달락 카드뉴스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사용처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구성들이 조금 본인이 오히려 말로 한 거보다도 좀 임팩트 없이 좀 너무 깊이가 좀 더 오히려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 규모 뭐 그리고 뭐 지류형 카드형 이런 거는 궁금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좀 이 카드뉴스를 만들려고 했다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기승전결로 표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10페이지를 카드뉴스를 읽을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한가하지 않다. 그래서 한 반 정도로 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걸 통해서 예산을 되살려야겠다는 임팩트가 사실은 좀 더 강하게 주장이 됐어도 충분히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은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다 가르치려고 했다는 부분이 그래서 조금 약간 줄였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겠나 그런 의견 드립니다. 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네. 심사위원분들의 평가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혼자서 애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다음에는 정상팀의 시작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정상이 되고 싶어서 정상팀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시민과 함께 시작하는 지역 신문, 시작 프로젝트를 고안해낸 팀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평소 지역 신문에 관심이 많아 여러 지역 신문사의 뉴스를 모니터링하곤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신문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지역 신문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찰나 지역 신문 컨퍼런스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희의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지역 신문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작 프로젝트는 지역 신문의 구독자인 지역 시민을 중심으로 고안됐는데요. 지역 시민이 더 관심을 가지는 신문, 지역 시민이 더 좋아하는 지역 신문, 지역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지역 신문. 이런 뉴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해봤고 그 고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호평이 가득했던 한 지역 신문을 리뷰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이 지역 신문을 통해 시민과 기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신문이 지역 신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시민이 신문의 기획부터 제작, 독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 지역 시민이 신문 제작의 첫 단계에서부터 함께 시작한다. 시작 프로젝트의 슬로건 지역 시민과 함께 시작하다는 여기서 탄생했는데요. 그동안 기자만이 신문을 제작하던 기존의 양식에서 벗어나 신문의 제작의 시작부터 지역 시민과 함께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그레이트 리셋, 시작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 신문 제안 사항에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시작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었던 지역 신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지역 신문 리뷰로 부산일보의 삼복빨래방을 준비했는데요. 삼복빨래방 뉴스 특성을 기획 의도, 기사 형식, 기자의 역할, 독자 평가 이렇게 4가지 부문으로 나눠 리뷰해 보겠습니다. 삼복빨래방은 부산일보의 기사로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는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저희는 삼복빨래방의 기획 의도가 독특하고 개성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기획 의도를 통해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삼복빨래방을 보면 기자가 지역 시민과 생활하며 그 모습이 뉴스로 나옵니다. 이는 마치 다큐멘터리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기존 신문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느낌에 많은 이들은 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삼복 빨래방은 사건 사고의 보도가 아닌 지역 시민의 삶의 이야기가 주된 뉴스인데요. 한마디로 지역 시민 참여형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복 빨래방이 어떤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됐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삼복 빨래방은 글과 영상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 기사를 제작했습니다. 영상 기사에서는 호천마을 주민들의 일상, 기자와 함께 생활하는 호천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글로 된 기사에서는 호천마을 주민의 생애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호천마을 주민의 일생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기자와 함께 생활하는 호천마을 지역민의 풍경을 보고 싶은지, 보고 싶은 내용, 보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에피소드를 골라볼 수 있는 게 삼복 빨래방 기사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자의 역할 부문입니다. 삼복 빨래방 기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자가 마을 안에 녹아들었다는 점인데요. 제3자의 시선에서 취재, 보도했던 기존의 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아침 체조를 하고 파전을 먹는 등 지역의 공동체 일원이 된 기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콘텐츠함에서 출연하면서 독자들은 지역의 따뜻함과 생동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평가입니다. 이 지역 신문만의 콘텐츠는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부산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삼복도로 근처 살았던 사람으로서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등 삼복 빨래방 기사를 보던 독자들은 끊임없이 호평했습니다. 독자들의 칭찬에 이어 한국기자협회에서도 부산일보 젊은 기자들의 분투에서 우리 언론의 희망을 본다고 평했죠. 저희는 부산일보의 삼복 빨래방을 리뷰하고 지역 신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과 기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신문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계기로 지역 신문의 제안 사항인 시작 프로젝트를 고안해냈는데요. 시작 프로젝트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역 시민이 신문 기획부터 제작, 독해 모든 과정에 참여해 지역 시민이 신문 제작의 첫 단계에서부터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개의 제안 사항 글자의 앞머리를 따서 시작의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의 프로젝트 첫 번째, 시민기자단과 학보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두 번째, 작지만 소중한 스포츠인을 알리는 지역 신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기자단과 학보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지역 학보사 연합 네트워크와 지역 시민기자단, 그리고 지역 신문사의 협동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지역 학보사 연합 네트워크는 학보사는 대학교 학내 언론사를 의미하는데요. 학보사 기자들은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기사 작성,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마다 학보사 연합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때 학보사 연합 네트워크에서는 지역 시민기자단과 함께 활동할 학보사 기자들 모임을 꾸리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학보사 네트워크에서 지역 시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여러 학보사 기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역 시민기자단 모집 공고를 게재합니다. 지역 시민기자단은 글을 쓰고 싶고 기사를 배우고 싶은 지역 시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집된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준기자단과 같은 학보사 연합 네트워크 기자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지역 시민 기자단에게 글 쓰는 법, 기사 작성 방법, 취재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학보사 기자들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교육이 이때 이루어지는 건데요. 트레이닝을 받은 후 지역 시민 기자들은 자유롭게 기사의 아이템을 발제하게 됩니다. 발제된 아이템을 가지고 학보사 연합 네트워크 기자들이 취재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지역 시민 기자단과 함께 합동 취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지역 시민 기자와 학보사 기자들이 협동하며 서로 보완하고 더욱 완성도 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사를 완성한 후 이를 지역 신문사에 전송하는데요. 지역 신문사 기자들이 완성된 기사의 최종 데스킹을 해줍니다. 이렇게 편집된 기사는 지역 신문사 홈페이지에 지역 시민 기자단 페이지에 업데이트될 건데요. 지역 신문사에서는 기사의 시의성, 주제 적합성,
정보성 등을 고려해 후속 보도를 진행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젝트의 활용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역 시민 기자단과 지역 학보사 연합 네트워크에서 지역 하수구 냄새 원인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지역 신문사 기자들의 데스킹을 거칩니다. 그 후 오른쪽처럼 기사는 해당 지역 신문사 홈페이지 안에 별도로 만들어진 지역 시민 기자단 페이지에 올라가는데요. 이후에 지역 신문사에서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후속 보도가 가능한지 검토한 후 후속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을 때의 이점을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일명 C 프로젝트가 실행된 후의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시민은 지역 시민 기자단이 되어 직접 기사를 작성할 수 있으며 독자로서는 생활과 밀접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학보사 연합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학보사끼리 소통하며 학보사의 성장과 지역 신문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보사 기자들이 지역 시민 기자단들과 기사를 쓰고 현직 기자들에게 데스킹 받음으로써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는 합동 기사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 지역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후속 보도를 통해 지역 시민이 보고 싶어하고 원하는 기사를 제작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독자 유지 및 유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C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다음 작 프로젝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작지만 소중한 스포츠인을 알리는 지역신문. 이 프로젝트는 지역신문데이라는 단기 이벤트를 통해 스포츠 구단에서 진행하며 지역 스포츠와 지역 신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포츠라는 분야가 지역과 연고가 깊다는 특성을 이용해 제작했는데요. 프로야구, 축구, 배구 등 지역 사회와 밀접한 홈 경기장이 있는 연고지라고 불리는 스포츠를 관련해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는 학교 대표 스포츠팀, 동아리, 사회인 스포츠 단체 등 다양한 스포츠인들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은 작 프로젝트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사진과 같이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 폼을 생성해 알리고 싶은 지역 스포츠팀 또는 선수를 제보받습니다. 그러면 폼 결과를 공유받은 지역 신문사가 취재하고 싶은 스포츠팀 또는 선수를 선정하고 기사의 기획 및 취재를 진행합니다. 단, 다양한 지역 신문사의 참여를 위해 한 지역 신문사당 하나의 아이템만 채택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예시 사진 속 헤드라인처럼 스포츠 기사가 완성되는데요. 이 기사를 가지고 QR코드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휴대폰을 들어서 저기 QR코드를 한번 인식해 봐 주시겠어요? 네,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기사가 하나 뜨는데요. 이 기사처럼 지역 신문데이 특집 기사창을 QR코드로 연결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QR코드를 티켓에 삽입해야겠죠? 프로 스포츠 구단은 지역 데이를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오른쪽 사진처럼 티켓에 QR코드를 첨부합니다. 티켓에 삽입된 QR코드에 접속하면 방금 봤던 휴대폰 화면처럼 지역 신문데이 특집 기사와 해당 신문사의 추천 기사를 만날 수 있으며 지역 스포츠인과 지역 신문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지역에게, 시민에게 이를 홍보해야겠죠? 이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지역 신문데이 동안 프로스포츠 구단 경기 중 정해진 이벤트 시간에 QR코드 속 기사를 활용한 퀴즈를 진행합니다. 퀴즈에서 정답을 맞힌 지역 시민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며 지역 신문에 대한 관심을 이끕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 프로젝트가 실행된 후의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시민은 스포츠 동아리, 동호회, 운동선수 등 지역의 다양한 스포츠팀과 선수에 대해 알게 됩니다. 프로 스포츠 구단은 지역의 스포츠인을 알리며 해당 종목에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신문사는 친근한 기사로 지역 시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고 QR코드와 퀴즈 이벤트를 통해 지역 신문 기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작 프로젝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시작 프로젝트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처럼 시민 기자단과 학보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작지만 소중한 스포츠인을 알리는 지역 신문으로 구성됐었습니다. 이렇게 시작 프로젝트의 소개는 끝이 났는데요. 시작 프로젝트를 제작하면서 무엇보다 지역 신문 콘텐츠만의 다양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역 신문을 리뷰하고 제안 사항을 제작하며 공통으로 느낀 점은 지역 신문의 기사 내용이 절대 수도권 신문에 뒤처지지 않으며 콘텐츠 또한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지역 신문의 가치를 보존하며 지역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케팅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며 시작 프로젝트를 제작했는데요. 저희가 고안한 프로젝트가 지역 신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여러분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작 프로젝트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대답이 돌아오진 않지만 재밌게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며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독자로서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지역신문 컨퍼런스가 앞으로도 지역신문 발전의 발판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팀 정상의 시작 프로젝트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신문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자, 혹시 심사위원 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준비 잘 하셨고요. 발표도 재밌게 잘 하셨고, 그래서 충분히 지역 신문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걸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기성 언론인으로서 사실은 삼복 빨래방 부산일보를 보면서 정말 참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발표 시작할 때 이제 삼복 빨래방을 리뷰를 한참 설명을 하시길래 이 삼복 빨래방에 버금가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다음은 마지막 팀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쇼다닥 뉴스 다이브 발표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쇼다닥 팀의 발표자 정서윤입니다. 지금부터 쇼다닥 팀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참여 계기, 컨텐츠 기획 및 내용, 컨텐츠 활용 방안을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팀 이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팀은 뉴스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의 해답은 팀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발표 후반부에서 저희의 포부와 함께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서울의 많은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시 화제가 된 이 사진은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강남역의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때 많은 언론사들은 강남역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재난 발생 이후 수습 상황 및 침수 원인 분석을 하며 후속 보도에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요. 당시 강남역 일대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 또한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충청 지역의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관심과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은 곧 결국 소외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 즉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저희는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요, 지역사회 문제를 여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 독자인 청년 세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 익숙한 청년 세대가 사회의 새로운 중추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기술적, 문화적 트렌드를 만들고 이끌어가며 더 나아가 전 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며 청년 세대의 호흡에 맞추어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청년 세대의 콘텐츠 소비 성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콘텐츠 소비 성향을 분석했을 때 청년 세대는 영상 언어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활자보다는 이미지, 영상 등 시각적인 요소를 더욱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며 시간 절약과 편리성을 위해서라면 유료 서비스를 구독할 만큼의 효율 추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 사용과 영상 시청에 익숙한 만큼 영상의 몇 초만으로도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에 저희 쇼다닥 팀은요, 쇼폼을 기반한 뉴스 콘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실제로 쇼폼은 평균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쇼폼 콘텐츠는 MZ세대와 틱톡을 중심으로 열풍을 일었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잇따라 쇼폼 콘텐츠를 런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가 전 세대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작한 영상 일명 뉴스 다이브는 이러한 쇼폼을 기반한 뉴스 콘텐츠입니다. 뉴스 다이브는요, 3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으로 인해 기승전결이 뚜렷한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결한 정보 전달은 시청자들의 시청 부담을 줄여줍니다. 9대16, 스마트폰 화면에 맞춘 이 비율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직관적이면서 트렌디한 영상으로 기존의 지역신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저희는 뉴스다이브의 예시로 경기도 버스 입석 금지 제한에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8월 기준으로 제작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관련한 현안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 수원과 서울을 오가는 버스회사 경진여객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다른 버스 업체들까지 입석 금지가 확대됐습니다. 앞서 입석 금지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늘어나자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치로 시민들의 출퇴근길 우려와 반발이 강해 여전히 입석은 암묵적으로 운행돼 왔습니다. 실제로 입석 금지가 시행된 이후에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던 탑승 정원 41명을 초과한 한 광역버스가 추돌 사고를 내 3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8년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암묵적인 용인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또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는 그간 적합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없어 경기도의 각 지역 사정을 살피지 못하는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2022년 7월 경기도 내 버스 업체들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입석 금지가 확대되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지역의 시민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버스 정류장만 확인해봐도 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광역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입석 금지가 확대된 이후 용인의 버스 정류장을 직접 취재한 결과 출근 시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한 대기줄이 길게 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인과 서울 삼성역으로 가며 출퇴근 중인 30대 A씨는 출근 시간에 버스를 여러 대를 보내야 탈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퇴근 시간 강남역 정류장에서는 매번 줄이 길게 서 있어 도착하는 버스마다 좌석이 부족해 30분은 기다려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경기도는 입석 금지가 확대된 지 17일이 지나서야 현장 점검에 나섰고 국토부는 긴급 대책으로 버스의 운행 횟수 및 증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8월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의 총량을 제한하는 광역버스 진입 총량제로 인해 버스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되기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8년째 시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교통 문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입석금지법. 정부는 탁상 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고 경기도민의 출퇴근과 안전 문제를 함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입석 금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경기도 내 지역이더라도 광역버스의 의존도가 높은 용인시의 경우 더 큰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은 버스의 증원이지만 서울시 광역버스 진입 총량제로 인해 버스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입석 금지는 경기도의 각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 행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를 취재하며 해당 지역 문제에는 이미 공론화된 같은 사안 내에서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방안 마련 여부 등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제작이 간편하고 직관적인 정보 전달 형태가 가능한 뉴스다이브는 현안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전달하여 지역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입석 금지에 대한 지역 사회 문제를 조사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부족한 보도량을 느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점에 대해 팔로우업한 보도 역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자체 내에서의 관심 부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 역시 흩어져 있어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여러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일일이 찾아보아야 했던 번거로움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가 느낀 어려움을 뉴스다이브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의 현안과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시군구를 지나 동면읍까지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을 세분화하여 쇼폼 제공 범위를 점차 좁은 범위의 지역까지 좁혀나가며 우리 마을의 현안과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다이브의 댓글창을 활용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또 여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손쉬운 지역 커뮤니티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혹은 SNS 및 시도청 누리집과 협업을 통해 지역민과의 접근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영상 제작을 할 때 현안과 관련한 해당 지역의 마스코트, 상징색 등을 활용해 영상 디자이너로서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짧고 더 간편하게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발걸음에 맞춰 갈 수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희는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쇼폼과 청년층의 빠르게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후다닥을 합쳐 만들어진 저희의 팀 이름 쇼다닥은 이러한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손 안의 뉴스, 간편성과 짧은 러닝타임을 앞세운 뉴스다이브가 청년들과 지역신문의 친밀도를 높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쇼다닥이 쇼와 후다닥이군요. 네. 쇼폼과 후다닥입니다. 쇼폼과 후다닥. 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짧고 간편하게 아주 좋은 슬로건을 갖고 나와셨는데, 자 우리 심사위원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발표 잘해주셨고요. 뭐 좋은 제안도 감사드리고, 다만 3분은 길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도 지금 뉴스다이브 제작한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아까 이게 자료를 보면서 3분을 짧은 시간 3분이라고 해놨는데 엄청 긴 시간이고요. 30초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기존 나오는 SBS의 스브스 뉴스나 요 정도 길이 3분 실제로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물론 완성도 높게 만드시느라 고생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전반적인 그 팀들에 다 얘기를 하면 이게 실현 가능성과 그리고 뭐 적합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좀 참신한 거, 그 기성세대들의 시각이 아닌 MZ세대들의 좀 시각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쇼폼은 이미 흐름이고요. 다 기성 매체들은 다 이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지역 신문의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신 오늘 네 팀의 발제자 여러분하고 그리고 오늘 애정을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 오늘 이 공모전의 수준을 더욱 높여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로써 2022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미래 독자의 눈 공모전 PT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